이런 환자분들의 건강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환자들이 운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뭐 수술을 한다든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외래로 오셔가지고 많이들 하는 질문이십니다. 뭐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운동을 해도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최근 스포츠학 혹은 운동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기본적인 그 메시지는 우리가 항암제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해진다고 그러죠. 감퇴가 되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무드가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급성 혹은 만성 피로를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 적절한 운동은 환자분들의 이런 활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은 암 환자분들의 치료와 예후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동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운동 전에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암 환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암 상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암 진단 후에 수술하고 난 상태냐,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느냐,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느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환자분들의 병 상태 그리고 기본 체력 상태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라든지 방법 정도를 아주 세밀하게 권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주치의가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암 환자분들이 이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있어요? 초기에 다행스럽게 진단이 되어가지고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있는 환자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전립선암 로봇 수술이 아주 세밀한 수술이고 회복 기간이 빠른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어떤 분들은 퇴원하고 난 뒤에 뭐 일주일 후에 바로 그냥 업무에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개는 메이저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장기를 절제를 하고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한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대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복 기간을 2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2주 정도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고 항암제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들은 환자분들의 상태를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뼈라든지 어느 장기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뼈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다한 운동은 오히려 골절이라든지 외상에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하를 주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웨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은 좋지가 않고 그 대신에 저항성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밴드를 가지고 실내에서 이렇게 당겨서 주요 근육인 큰 근육, 뭐 팔 근육이라든지 골반 근육, 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저항 운동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실내 자전거 탄다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산책 정도를 권고드리는데 대개는 큰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로 해가지고 한 번 하실 때 한 30분 정도 그런 유산소 운동과 아까 밴드를 이용하는 저항성 운동 이런 것들을 권고드리고 그 정도를 쭉 유지를 하시면서 뭐 하면 만성 피로라든지 현재 치료받고 있는 여러 가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특히 전립선암은 척추라든지 이런 상하지 갈비뼈에 전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부위에 과부하가 전달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피트니스 센터 가서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항암화학요법을 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같이 해서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의 격리가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모이는 체육관이라든지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서 가서 운동하는 것은 권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립선암 환우분들한테 말씀해 주실 식습관이 있어요? 이건 역시 이제 우리 환우분들하고 이제 가족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건데 상식선에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전립선암은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육식이에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전립선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지방식이를 유발하는 가공육, 붉은색 육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피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 외에는 환자분들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될 영양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고 있는 4기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 때문에 해마다
한 2%에서 3% 정도의 뼈가 약해지는 거죠. 아까 여성화가 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섭취를 권장하는 칼슘과 비타민 D3 이 영양제가 필수 영양제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음식을 통해서 이제 적정량을 드시기에는 조금 힘이 들고 비타민 D 역시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으로서 칼슘 제제, 비타민 D3 제제를 칼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200g 이상씩, 비타민 D3 같은 경우는 20에서 한 25마이크로 이상씩 이제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영양소가 이제 충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멸치, 브로콜리, 치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알려져 있고, 비타민 D3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에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어, 비타민 D3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많다고 해서 이런 음식들을 너무 또 과량으로 드시는 것은 영양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인 칼슘과 비타민 D3는 어느 정도 약으로서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 야채 같은 경우는 붉은색, 주황색, 녹색을 띠는 다양한 야채들이 있는데 이런 원색을 띠는 야채들이 비타민을 포함하는 천연 미네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이전 연구에서는 우리가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토마토, 그다음에 콩류, 두부, 굉장히 이제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쁜 음식들은 665 포화지방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있죠. 지방은 우리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지만 포화지방산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공육, 육고기에서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포화지방산을 좀 피하고, 대신에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있는 콩류, 올리브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대신 섭취하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립선암 환자분들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기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본인이 완치가 될 수 없는 전이가 있는 사기 전립선암 환자로 진단이 된 경우에 비통해하시고 우울해하시고, 가족분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실망하시고, 사기암이기 때문에 말기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암은 일단 사기암이라 하더라도 1차 호르몬 치료와 새롭게 개발된 여러 가지 신약들을 병합해서 여기에다가 더 방사선 치료라든지 동연소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합하는 치료를 통해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생존 기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분들과 그리고 배우자와 그리고 손자 손녀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하고 있는 취미생활, 더 나아가서는 생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내실 수 있는 기간들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아서, 사기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를 병합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충분히 자기 생활을, 삶의 질을 유지를 하면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